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개인택시 댓글 소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이번 주 첫 번째 댓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새 차 뽑을 때 세금 감차 받은 거 개택을 언제까지 해야 팔 때 자가용으로 전환 세금을 면제 받나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예, 원칙으로는 3년을 보유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택시를 팔았을 때 차에서 차까지 통째로 넘어갔을 때는 그 산 사람이 차를 인수했을 때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차를 내가 자가용으로 변경해서 썼을 때 이 추후에 잘못되면은 그 세금 받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시 뱉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로 따지게 보면은 내가 차를 사가지고 1년을 보유했던 2년을 보유했던 이 차를 팔았을 때 내가 받은 세금에 대해 가지고 다시 국세청에 환급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아요. 간혹 나오는 수도 있는데 나오지 않을 확률이 95% 정도 본다고 보면 됩니다. 네. 예. 다음 댓글은요. 자율주행 관련주 때문에 앞으로 거론이 계속될 겁니다. 자율주행 되든 말든 주식만 오르면 그만이니 주가 올리려고 쉴 새 없이 떠들 것임,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자율주행 택시 우리나라에서 한 대라도 상업화 돼가지고 지금 움직인다면은 어느 정도 수긍하겠지만은 자율주행 택시 이 얘기 나온 지가 벌써 4,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시험 단계에 있고 자율주행 택시가 완전히 정착하려면은 먼 훗날 얘기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다 그래도 기존에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사업 면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사업 면허권 주체가 누구인가를 알고 가면은 마음이 좀 편하실 거예요. 예. 네. 사실 이제 자율주행이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자율주행, 드론,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니까 이분이 이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뭐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은 이렇게 뭐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분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 댓글은요. 한 번에 1,000원 올리는 것보다 2년에 100원씩이라도 올려주면 좋겠네요. 그랬습니다. 저거 의견이 똑같은데요. 이분이 정답 같아요. 지금 기본 요금이 4,800원 하는데 한꺼번에 또 기본 요금을 500원, 600원, 1,000원 올린다고 봤을 때 소비자들한테 와닿는 것은 굉장히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올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본 요금을 100원, 200원 올리더라도 연 단위로 올리고 4년, 5년에 올리지 말고 그때 물가 반영폭을 반영해서 소폭 올려주고 시간 거리 병산에다가 감안을 해서 올리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드러나지 않게끔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네. 예. 그렇게 올려야 되는 거죠. 이제 저번에 저희 댓글에도 그래도 올려야 된다는 쪽으로 많이 의견들을 표현하시는데 올리는 거는 맞더라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실질적으로 내 실리를 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네. 다음 댓글은요. 모든 물가는 다 올려놓고 왜 택시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분 얘기 맞습니다. 그 올리는 방법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뭐 짜장면도 거의 10,000원 돈 돼야 되고 웬만한 한식집에 가도 한 12,000원은 돼야 한 끼를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군요. 네. 그런데 왜 택시 요금을 올린다 그러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식당에 뭐 음식값은 다 올랐는데 택시 요금도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메이커에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셔도 5,000원 이상 가잖아요. 그런데 택시 요금이 만약에 5,000원 간다고 하면은 벌써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법이에요. 다음 댓글은요. 한 번에 확 올리기보다 매년 조금씩이라도 올려야 합니다. 각종 모든 물가 오르는데 택시 요금을 4년마다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이분 얘기 맞습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게 소폭씩 해마다 올리라는 얘기예요. 4년 주기로 하지 말고 소폭씩 올리면은 4년 후에는 금액이 똑같아져요. 그러기 때문에 소폭 올리고 시간거리 병산에서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은 한꺼번에 많이 안 올려도
4년 올릴 거를 조금씩 해서 나눠서 올리라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1년에 100원씩이라도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음 댓글은요. 요금은 무조건 올려야 합니다. 세계 최하위 요금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 거리 1km, 시간 요금 20초로 조정만 해도 만족합니다.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라도 좀 조정해 주면 이분이 좋겠어요. 말씀하시는 게 시간거리 병산을 해서 네. 요금을 올리자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게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들도 그렇게 크게 불평불만이 없을 거예요. 네네. 예. 기본 요금은 안 건드리더라도 시간하고 그다음에 거리 이쪽을 좀 예, 건드린 예. 다음에 한 4년에는 뭐 기본 요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 하면 예. 되잖아, 그죠? 다음 댓글은요. 택시 요금 통제할 거면 준공영이라도 해야지. 다른 물가 다 올라가는데 쥐꼬리 같은 가스 요금 지원해주고 기본 요금 놔두고 100m 100원 합시다. 이런 댓글 달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시간이나 거리 부분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시죠. 지금 택시 요금이 인천시 같은 경우는 4,80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시 기본 요금을 들고 나오게 되면은 틀림없이 부작용도 좀 따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요금을 4년 주기로 올리지 말고 1년 단계로 해가지고 소폭시라도 계속 올리자는 얘기죠. 표시 안 나게. 그리고 시간 거리 병산을 해가지고 채산성을 어느 정도 좀 맞춰주면은 실질적으로 기본 요금 올리는 거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거란 얘기예요. 4년 후에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올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시간차를 두고 균등하게 나눠서 올리라는 얘기죠. 네. 예. 인천은 택시 요금 인상 용역이 중단된 거 보면 내년에는 올릴 가능성이 거의 없죠? 없죠. 지금 용역이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자체를 중단시켰다는 것은 요금 올릴 계획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폭 그때 적용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네. 예. 인천이 서울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서울도 내년에 인상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천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르는 걸 데이터로 해서 인천도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택시 요금은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다음 댓글은요. 택시비는 올리고 불필요하게 정체를 익히며 돌아다니는 택시는 감차시키는 것이 해답이다. 이런 댓글 달았는데 이렇게 되면 좋긴 좋은데 지금 감차를 좀 계속 서울에서도 추진하고 있죠. 그죠? 감차를 하는데 방법의 네. 차이죠. 그 지자체에서 돈이 있어가지고 일시불로 매입을 해가지고 감차를 시킬 수 없으니까 계획은 세우되 감차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감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서울 택시 감차요. 다른 지방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 도시가 다 지금 감차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계획만 세우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차라는 건 참 민감한 문제인데 이걸 획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이죠. 돈이 마련이 안 되니까 계획만 세우고 자주 넘어가는데 그 계획도 실현성이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실현성도 없는 계획만 세워가지고 공연불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개인 택시 넘버 가격이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어째서 그 예산을 확보도 안 하고 그런 계획을 발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시행한 지자체에서 택시에 관한 대수 조정을 지자체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 획일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구구주목식으로 하다 보니까 택시 대수가 많이 불어난 거죠.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택시 대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지금 자가용도 꾸준히 늘어나는데 그건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죠. 예. 네. 다음 댓글은요. 대리요금보다 싼 택시요금 말이 되냐? 뭐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리요금보다 싸죠. 그렇죠. 대리도 기본이 한번 하게 되면 2만 원 선 받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리요금은 어떻게 보면 싸죠. 네, 2만 원 내지 2만 5천 원 웬만한 거리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커피숍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거죠. 네. 예.
저희들도 택시 요금이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당연하죠.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언제까지 우리 기사님들한테 그 고통을 전가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가스 유류대라도 없애버리든지 없애고 풀로 넣을 수 있게끔 하면은 그것도 또 도움은 좀 될 거예요. 네. 예, 예. 택시 요금 안 올리는 대신에 그런 대안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스를 해외에서 수입을 하면 그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원가에 육박하게 주란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되죠. 네. 예, 예. 다음 댓글은요. 택시 요금은 무조건 올려야 한다. 고데기 때문에 장 못 담그냐? 뭐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무조건 올리는 거는 맞는데 네. 너무나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그때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4년에 한 번씩 올리지 말고 1년 주기로 해서 소폭식이라도 꾸준히 올리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거리 병산해서 감안을 해가지고 올리면은 실질적으로 4년 후에는 그 오르는 금액하고 비슷해진다는 얘기죠. 네. 예, 예. 다음 댓글은요. 창원은 아직 4,000원인데 유유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창원은 기본 요금이 4,000인가 봐요. 예, 지자체마다 요금 체제계는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기본 요금이 좀 높은 도시도 있고 낮은 도시도 있는데 그거는 그 지역에서 협의에 거친 과정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협의를 어느 정도 거쳐서 오르든지 내리든지 다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 예. 창원은 좀 올라주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500대 증차 서울시와 조합 강력한 항의 보류 중입니다. 매매 상의 생각 그랬는데 이게 보류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지금. 보류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법인 택시를 매입을 했는데 최저 입찰 가격으로 해서 매입을 해서 1000대를 매입해서 감차를 하고 500대를 개인 택시로 전환한다는데 휴먼 택시를 매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휴먼 택시는 가만 놔둬도 움직이지 않는 택시인데 구태여 이걸 매입을 해가지고 개인 택시로 500대를 한다면은 500대 더 개인 택시가 늘어나는 꼴이 된다고. AI 택시가 나와가지고 자율주행 택시가 나와서 일반 개인 택시도 감차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거를 500대를 증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휴먼 택시는 휴먼 택시로 끝나야지 왜 그걸 다시 개인 택시로 전환을 하느냐 이거죠. 네네. 저희들이 그 앞으로 추진 상황을 갖다가 보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죠? 예예. 예. 다음 댓글은요. 법인 택시 경력 없는데 개인 택시 가능한지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법인 택시 경력이 없어도 자가용 경력 5년 무사고가 나오면은 택시 양수 교육을 받으면은 가능하십니다. 양수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무사고 5년 택시 자격증 이게 필히 지참돼야만이 양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왜 이런 댓글 다셨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많아요. 며칠 전에도 택시를 사러 오셨는데 이분은 화물 경력으로 택시를 사러 오셨는데 택시 자격증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택시 자격증이 있어야 택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되지 구태여 택시 자격증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문의하시는 분도 있는데 택시 하려면은 택시 자격증도 필수입니다. 네. 예,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방송을 오래 했는데도 이렇게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못된 사람들 많네요. 치사하네요. 개인 택시 못하게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요즘 택시 기사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법인 택시에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고가 나면 단순 보험 처리만 해주면은 이분이 경력 싸가지고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그 경력 자체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죠. 네. 경찰서에 접수시킴으로써 그 경력을 단절시키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네. 이런 얘기가 그전에도 있었거든요.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오늘 화성 양수교육 5일째입니다. 마지막 필기시험 보고 수료증 기다립니다. 3번 만에 대기번호 6번째 부여받아 당첨됐네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대기번호로 당첨이 됐네요. 그죠? 예, 예. 대기 순번 타면은 한 10번 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대기 순번 타도 요즘은 거의 택시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접수하기 때문에 대기 순번 타도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네, 예, 예. 그렇죠. 요즘은 거의 하려는 사람들이 교육을 신청하기 때문에 예, 어렵다 예. 그러더라고요.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여기저기 감차해야 할 곳 많은데 왜 면허값은 오를까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면허값은 정찰제가 아니니까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수지 타산하고도 직결되지 않고요. 쉽게 말해서 개인 택시를 해서 돈벌이가 많이 돼가지고 택시 난방값이 비싼 게 아니고 그 지역 특성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공급과 수요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댓글은요. 24일 550에서 600 매출이 10시간 기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12시간 타고 내리면 벌써 피로감이 달라요. 오래 보고 택시 하셔야 합니다. 그랬는데 이분 맞는 얘기 하시는 것 같네요. 예, 그러면요. 이것은 택시를 한번 시작하면은 이건 내 개인의 직업이 되는 거죠. 내 직업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 기간 동안 운행을 할 것 같으면은 시간 계산을 잘해야 돼요. 오늘 손님이 많다고 해서 많이 일하면 내일 일을 못 해요. 그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에 손님이 있든 없든 돈벌이가 되든 안 되든 쉬는 날짜 분명히 정해놓고 이러시고 나는 일정 시간 10시간이면 10시간, 8시간, 8시간 딱 그 일만 하고 들어가야 장수할 수 있고 농런할 수 있고 사고 안 나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24일 일에서 한 600 매출이면 그 중에 한 70%를 순수익으로 계산하면 한 420만 원. 그죠? 예. 그 정도면 괜찮네, 그죠? 다음 댓글은요. 5년 무사고 중 무사고는 조그마한 사고라도 경찰서에 접수되면 무사고 무조건 조건 안 되는 건가요? 무사고 조건 자세히 알 수 없을까요? 이랬습니다. 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접수가 되면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이 되거든요. 가해자로 판명 나면은 조그마한 사고라도 그 날짜로 무사고 개념은 깨지기 때문에 경찰서에 접수가 안 되고 단순 보험 처리가 되면은 무사고, 경찰서에 접수가 돼서 가해자 피해자가 나눠지게 되면은 가해자는 무사고 경력이 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가해자가 되면 조그마한 사고라도 무사고 기록은 깨지네요. 예. 다음 댓글은요. 서울에서 개인 택시 시작한 지 8개월인 50대 기사입니다. 이원복 대표님과도 통화한 적이 있죠. 처음엔 돈 버는 재미로 월 26일 근무 900도 찍어보고 차츰 흐름을 파악하여 월 16일 일 14시간에서 15시간 근무 700을 목표로 일하다 결국 얼마 전부터 경추성 두통, 허리 디스크로 일주일간 쉬고 있습니다. 너무 돈돈하지 말고 오래 보고 일해야겠습니다. 개인 택시 준비하시는 분들 서울 기준 월 1000도, 300도 다 가능합니다. 다만 오래 보고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그랬는데 이분도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그렇죠. 개인 택시도 본인의 직업이에요. 본인 체력에 맞게 일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일하게 되면은 돈은 많이 벌 수 있어도 몸이 망가지면 아무리 많은 돈 벌어도 별로 효과가 없을 거예요. 내 체형에 맞게 일하는 게 돈 버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적당히 일해야 교통사고도 예방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개인 택시 시작하면 한 1년간은 이 돈 버는 재미에 열심히 한다 그러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경찰 공무원 계셨던 분들이 그런 예가 좀 많거든요. 경찰 조직 계통에 있을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그래요. 나는 연금 280에 300 정도 벌으니까 조금만 일해도 됩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를 사갔는데 막상 거리에 나가니까 콜 받는 손님이 많다 보니까 내 한계를 넘어서서 너무 무리하게 일하게 되면은 1년 후에는 와서 틀림없이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아이고 너무 무리해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다시 팔을게요. 그런 분들이 자주 있는데 그래서 시간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내 체격에 어느 정도 체형에 맞춰서 일을 해야지 돈벌이 된다고 무제한 일을 하게 되면은 농런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겠죠.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와즈였습니다.